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제가 어제 우파와 좌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왜 파시즘과 나치즘이 극우가 아니고 극좌인지, 그리고 극우라는 개념이 잘못 전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아직도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려도 파시즘과 나치즘은 극우다, 극좌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터넷에서 이런 자료가 있길래, 그 나치즘이나 파시즘이 극우인지 극좌인지 판단하시려면 그들의 강령을 보시면 됩니다. 그 정당의 강령. 그래서 어떤 정책들을 펴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여기는 요게 당나귀가 미국 민주당이죠. 요거는 나치이고, 요게 코끼리가 미국의 공화당이죠. 그래서 각 정당마다 정책들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이걸 체크해 보면 나치즘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치는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의 당이 나치즘입니다. 그 이름이. 그죠? 그래서 국가사회주의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독일의 노동자를 위한 국가사회주의라는 말이 그 당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파가 될 수가 없죠. 예, 사회주의 당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름은 그렇지만 그들이 펼친 정책이 실제로는 우파 정책이다, 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히틀러가 마르크시스트. 어제 제가 말씀 안 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 30년대 프랑크푸르트 합파가, 그러니까 독일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 히틀러가 이 좌파인 프랑크푸르트 합파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르크시스트입니다. 마르크시스트를 쫓아냈기 때문에, 좌익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히틀러는 우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히틀러는 마르크시즘을 싫어했던 거지, 집단주의 체제는 옹호했던 사람이고, 그 집단주의 체제가 바로 나치즘이죠. 집단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그래서 히틀러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좌익 마르크시스트들을 내쫓았다고 히틀러가 우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좌파입니다. 자, 그래서 더 정확하게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정당별로 정책을 어떻게 펼쳤는지 보면 됩니다. 자, 높은 세금, 미국 민주당과 나치당하고 똑같죠. 공화당은 세금을 깎으려는 당이죠. 그리고 이걸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1930년대에 나치가 미국 민주당의 정당 강령을 참조해서 자기들의 정당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종차별도 미국 민주당에서 흑인을 차별하는 그런 많은 아이디어들을 나치에서 참조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비슷한 방법으로 차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정당이 비슷합니다. 민주당도 당연히 집단주의 좌파당이죠. 이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두 정당의 강령을 비교해 보시면,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두 정당의 강령을 딱 띄워놓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높은 세금, 민주당하고 나치당하고, 낙태 찬성, 민주당하고 나치당. 예, 그리고 여기 공화당은 이제 다 반대니까 뭐 볼 필요 없겠죠. 총기 규제도 하죠. 정부 통제 의료. 예, 이게 공공의료죠. 요즘 말하는 공공의료. National Health Service 같은 거는 전부 다 좌파 정당에서 만드는 제도입니다. 정부 통제 교육, 공교육 강화하는 그런 정당은 좌파 정당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애들을 키워주겠다, 나라에서 애들을 교육시켜주겠다. 공화당은 그게 아니죠. 부모한테 맡기라고. 그래서 부모가 사립학교를 보내든 공립학교를 보내든 아니면 홈스쿨링을 하든 부모한테 맡기라고, 국가가 관여하지 말라고. 이게 공화당의 교육정책의 입장이죠. 그런데 민주당하고 나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가 통제해야 된다, 이겁니다. 교육을. 언론 검열. 예, 미국 같은 경우에 바이든 정권 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당시 개정을 없애버렸죠. 2020년 대선에서 부정이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월 6일 그 의사당 난입 사건에 트럼프가 주동자였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모함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트위터 계정도 없애고 페이스북 계정도 없애고 이런 언론 검열을 한 게 민주당이죠. 미국의 민주당. 예, 나치도 똑같았습니다. 이거 뭐 역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거 다 아시는 거죠. 자, 개인의 권리. 당연히 좌파 정당, 집단주의 정당은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공화당은 중요하게 생각하죠. 군사주의. 네, 여기서 자, 요 군사주의하고 민족주의를 보면 나치와 공화당이 같습니다. 공통점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나치는 우파다, 극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군사주의와 요 민족주의만 딱 떼가지고, 얘네들 봐라, 공화당도 이렇지 않느냐, 공화당이랑 똑같이 얘네들도 군사주의와 민족주의를 강조한다, 그래서 극우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숨긴 채. 그래서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 국유화.
미국 민주당도 그렇고 나치당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무솔리니의 파시즘, 나라에서 물론 모든 그 기업 활동을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허가는 하지만 기업의 생산 활동은 나라에서 규제를 하죠. 쉽게 말해서 물건 몇 개 만들어라, 몇 개 만들지 마라, 이런 거 만들어라, 저런 거 만들어라, 이런 거 다 나라에서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산업 국유화 다 민주당과 나치당처럼 집단주의 좌파 정당에서 추구하는 형태고, 소득 보장, 기본소득제 이런 거 다 좌파 정당에서 추진하는 거죠. 정부에서 종교 배제, 이거 정교 분리를 강조하는 당이 어디죠? 민주당이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만 봐도 기도의 날도 있고 대통령이 며칠 전에 성경의 구절을 읽는 장면을 또 방송에 내보냈고, 그리고 핏 헥셋 전쟁부 장관은 방송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고, 현재 미국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친기독교 행정부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때는 그렇지 않았죠. 민주당 대통령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종교를 배제하자는 이런 움직임이 아주 강합니다. 정부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는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 색채를 없애자, 이게 미국 민주당의 종교에 관한 입장입니다. 히틀러가 그랬다는 거는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정당들의 정책을 비교해보면 나치즘은 파시즘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좌익입니다. 극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극우입니까? 요 두 개만 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주의와 민족주의만, 얘네들은 이런 걸 강조하니까 극우다. 여태 미디어에서 또는 학계에서 그렇게 가르쳤지만, 네, 딱 여기 보이죠? 완전 거짓말이라는 거. 속였다는 게 명백하죠. 네, 그래서 나치는 우익이었다. 이거 완전히 틀린 말이고, 우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책들을 보세요. 그래서 그거 하나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거 말씀드린 거고,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미 항모 부실 식단 논란 사실일까? 최강 해군이라더니 식단이 이렇다. 이거 뭐 음식 같지도 않은 이런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죠. 지금 미국 상황이 이렇다고, 미국 해군 상황이 이렇다고, 이런 뉴스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여기 뭐 영상들도 다 올라왔고, 이런 거 보시면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세계 최강국의 제일 부자인 나라의 해군의 식단이 이렇다니. 가공육 한 장과 당근 몇 조각,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비슷한 약간 좀 선동성 기사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미국 해군이 이렇게 먹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단 상식적으로 조금 이상하죠. 근데 USA Today에서 공개한 미군 병사들에게 제공된 식사, 어떤 병사가 가족들한테 이런 사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USA Today에서 이 기사를 낸 거죠. USA Today도 전혀 볼 가치가 없는 그런 언론사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올라왔는데, 그리고 X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사진, 고기가 있고 이제 또띠아 뭐 2장 정도 있고, 그래서 이걸 실제로 믿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누가 바로, 이 사람은 페이스북에 미 해군인데 자기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올리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기사가 났을 무렵에 올린 영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침을 새벽 4시에 이렇게 먹고 있죠. 그런 영상도 있고, 자, 이거는 3월 23일, 약 한 달 전에 올라온 미국 항공모함에서 군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5천 명의 해군 병사들을 어떻게 식사 제공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미 해군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는지. 하루에 17,300번의 식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식사하는 장면이 다 나옵니다. 하루에 1600파운드의 닭고기, 350파운드의 레터스, 160갤런의 우유, 30케이스의 시리얼, 그 다음에 2만 잔의 커피, 이렇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공개됐습니다. 해군이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이렇게 뷔페처럼 고기 썰어 먹죠. 그리고 40만, 70만 파운드의 음식을 매번 이렇게 조달하고, 그리고 하루에 2850 칼로리를 맞춘답니다. 식사 그 제공되는 양이. 그러니까 영양사들이 물론 다 있겠죠. 그리고 여군에게는 뭐 2100 칼로리를 제공하도록 메뉴를 짜는 거죠. 그리고 14일에서 21일마다 메뉴가 바뀌고,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거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도 제공되고. 그래서 이게 3월달 영상인데, 물론 그 전에 찍은 거겠지만, 이렇게 먹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갑자기 뭐 최근 들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겨서 식단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게, 이게 조금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그래서 이게 팩트든 아니든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새벽에 제공된 거라 그때 음식이 조달이 잘 안 돼서 뭐 이런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 새벽에 이렇게 먹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렸는데 새벽 4시 15분에 오믈렛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실제로 이런 게 올라오면 다른 자료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진 이거 2017년, 2024년, 2024년 매번 썼던 사진이야. 그리고 실제로는 2014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계속 우려먹는 거죠. 그런데 USA Today가 이게 그런 사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올리고,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그런 사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X에 들어가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해군들이 어떻게 먹는지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가져와서 최강 해군이라더니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사의 미국 기사를 읽으면 얼마나 바보가 되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겠죠. USA Today는 미 전쟁부에서 고소를 해야 됩니다. 한국 언론사들은 상관이 없고, 미국에서 한국 언론사까지 뭐 신경 쓸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USA Today가 또 텔레그래프에서도 이렇게 보도했나 보네요. 뭐 근데 한 군데에서 보도하면 일제히 다 보도하니까. 근데 아마 USA Today에서 먼저 시작한 것 같은데,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사실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부터 2016년부터 이런 식의 약간 좀 이상한 기사들이 이거 정말 심하다. 어떻게 미국이 이럴 수가 있지? 트럼프 진짜 얼마나 무능력한 대통령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반응을 자아내는 그런 기사들은 99%, 제 생각에는 100% 같은데 다 가짜 뉴스였습니다. 지난 10년간. 그런데 아직도 이러고 있죠. 이거 확인해 보면 되는데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먼저 보도하는 거죠. 해군들은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위에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정 보도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가짜 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약간은 좀 충격적인 얘기인데, 자, 뉴스맥스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맥스는 미국의 Fox News 다음으로 우파 채널이죠. 우파 주류 매체인데 규모가 아직 크지는 않지만, Fox News만큼 크지는 않지만 미국 주류 언론이 90%가 좌편향이기 때문에 좀 밸런스가 맞는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Fox News나 뉴스맥스를 보시면 객관적인 정보를, 또 진실된 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이 올라왔냐면 앨런 더쇼위츠, 바로 이 사람입니다. 골수 민주당 좌파 변호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변호사고 90년대에 그 유명한 O.J. 심슨 케이스 때도 이 사람이 O.J. 심슨 변호인단의 고문 역할을 했나 뭐 그랬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를 하원에서 탄핵시켰을 때 그때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골수 민주당인데도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했습니다. 왜? 민주당 의원들이 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가 아닙니다. 2016년에 힐러리 찍었고 2020년에는 바이든을 찍었습니다. 2024년에는 드디어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해리스를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어떤 발표를 했느냐? 민주당에서 공화당 유권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에 월스트리트저널에 Why I'm Becoming a Republican, 내가 왜 공화당원이 되는지 라는 칼럼을 썼고, 그래서 뉴스맥스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 그리고 이 여성은 그레타 반 서스트런이라고 예전에 팍스 뉴스의 유명한 여성 앵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뉴스맥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터뷰를 한 거죠.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여기서 질문은 당신이 정치 성향이 바뀐 거냐 아니면 민주당이 바뀐 거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Parties move farther to the left. 민주당이 더 극좌로 갔느냐 아니면 당신의 정치 성향이 변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consistently boring person, 아주 일관적으로 지루함을 느낄 정도로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이스쿨,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지금 갖고 있는, 이 사람은 미국에서 liberal이라고 합니다. liberal 성향을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갖고 있었고 나는 변한 게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Civil rights advocate, libertarian, civil rights, 인권과 libertarian, 그러니까 강한 개인주의, egalitarian, 평등주의, 이런 사상을 지지해온 사람이다.
somebody who believes in meritocracy. 그러면서 meritocracy, 능력주의를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미국에서는 liberal이라고 말하는 거고, 요즘 보이는 민주당 사람들은 liberal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leftist라고 합니다. 좌파. 이 사람은 liberal.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좌파를 진보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약간 좀, 진보는 미국에서는 progressive, 그러니까 더 좌익이죠. 좌익이고, 한국에서 말하는 진보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liberal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또 좌파는 미국의 liberal하고 또 살짝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좀 복잡한데, 이 사람은 liberal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평등주의, 능력주의, 개인주의, 인권, 이런 거를 강조하는 liberal입니다. None of my views has changed. 예, none of my views have changed. 내 입장은 바뀐 게 없다. As Ronald Reagan said about his change of parties, he didn't 예, 로널드 레이건도 예전엔 민주당이었는데 공화당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leave the Democratic Party. The Democratic Party left him. 예, 내가 민주당을 떠난 게 아니다. 민주당이 나를 떠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레이건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나도 레이건처럼 그렇다. My Democratic Party was Kennedy's Democratic Party. Bill 예, my Democratic Party는, 내 민주당은 케네디의 민주당이었다. Clinton's Democratic Party. 빌 클린턴의 민주당이었다. A centrist party that believed in due process. 예, centrist party, 중도 정당이었는데 due process, 정당한 과정을 거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Speech, free speech, 표현의 자유. and that's not the Democrats today. 예, that's not the Democrats today. 오늘의 민주당은 그렇지가 않다고. 아까 그 차트에 보여드렸죠? 언론 검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도 검열 심했죠? 코로나 때. 그래서 코로나에 관한 뭐 많은 음모론들이 나오니까, 그런 뭐 마스크나 백신에 대한 얘기를 올리면 트위터에서 다 검열을 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산 겁니다. 무슨 정보만 올라오면 이게 정말 그런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장이어야 되는데 트위터가 그거를 막아버리니까, 예, 일론 머스크가 빡쳐서 산 겁니다. 소위. 그래서 더쇼위츠도 그런 말 하는 거죠. 우리 민주당은 그런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그런 당이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아니다. And what really drove me over the line was 네, 그리고 what drove me over the line. 내가 선을 넘게 만든 게 뭐냐 하면, 자, 이 사람은 더쇼위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살짝 바뀌어서, 물론 당연히 지금 민주당도 이스라엘을 지지하지만 최근 들어서 팔레스타인 쪽, 이쪽을 지지하는 그런 의원들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의 그 색깔이 약간 애매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무조건 이스라엘, 유대인을 지지했는데 이제 그런 색채가 좀 옅어지니까, 거기서 이 사람은, 더쇼위츠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게 내 정당이 아니다 하고 정당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뉴저지에 반유대인, they elect in New Jersey a congresswoman who was virulently anti-Israel. 반유대주의 여성이 뉴저지에서 의원이 됐고, 미시간에서도 반유대주의 정치인이 또 당선이 될 거고, 예, 이거는 2024년 컬럼비아 유니버시티에서 반유대주의 시위죠. 친팔레스타인 시위.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민주당에서 이런 거를 오히려 옹호했고 도와줬기 때문에, 옛 민주당이었던 더쇼위츠 같은 사람들은 이제 민주당이 자기 당이 아니라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As hard as I can to make sure that the Democrats do not get control of the House, do not get control of the Senate, do not get control of the presidency.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하원, 상원, 그 다음에 대통령, 민주당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나는 이제부터 열심히 뛰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가 요번에 11월에 있죠. 그래서 그때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운동하겠다, 이런 겁니다. 네, 이런 AOC 같은 사람, 민주당 여성 의원, 예,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나는 열심히 하겠다. agree with many of the things in the Republican Party. 예, 리퍼블리칸 파티하고 내가 동의 안 하는 게 많다. 하지만 I'm a Republican largely on foreign policy issues.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공화당과 생각이 같고, 국내 문제, 미국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많이 의견이 다르다. 하지만 네, 이 사람은 공화당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대인이고, 지금 미국 민주당은 유대인보다 팔레스타인이나, 그리고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도 미국이 이기는 것보다 이란이 이기는 거를 기대하는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옵니다, 뒤에. that Tom Friedman of the New York Times, who's not a 네, 그 다음에 Tom Friedman of New York Times라고 나옵니다. Tom Friedman이 또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아주 좋아하는 뉴욕 타임스 컬럼니스트입니다.
예, 한국에서 좋아하는 이유, 미국 주류 언론에서 좋아하는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 지식인들도 이 사람의 말이면은 뭐 다 진실인 줄 알고 이 사람의 의견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모든 이슈에 있어서 이 사람의 의견을 따릅니다. 자, 이 사람 얘기가 왜 나왔냐? 구글에서 Thomas Friedman torn between 이렇게 치시면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Thomas Friedman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누구 편일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죠. 그런데 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당연히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면 트럼프와 네타냐후한테 좋은 거죠. 그러니까 torn between이란 말은 갈등 때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겨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면 내가 혐오하는 이 두 사람이 또 잘 될 거니까 고민이다. 이런 칼럼을 뉴욕 타임스에 썼습니다. 톰 프리맨이. 예, 한국 지식층에서 아주 존경하는 이런 인물이 그리고 미국에서도 당연히 아주 존경받는 그런 칼럼니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뭐 렉서스와 올리브 트리인가 그런 책도 썼고 예, 유명한 책 The World is Flat 평평한 세계 뭐 이런 건가요? 이 책도 썼고 아주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지식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멍청한 칼럼을 썼습니다. 아,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이기면 또 내가 혐오하는 이런 인간들이 또 더 잘 될 텐데, 이거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를 뉴욕 타임스에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판하는 또 그 칼럼을 앨런 더쇼위츠가 썼기 때문에 그거를 인터뷰하는 겁니다, 지금. That he torn between Iran and America. 예, 방금 칼럼에서 he was torn between Iran and America.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갈등을 때리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이 사람이 진짜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하고 네타냐후의 그런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기면 아 그거 문제인데 물론 이란이 이기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면 또 안 되는데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No, and that's like saying he was torn between Winston Churchill and Adolf Hitler. 예, 그거는 뭐랑 같냐면 윈스턴 처칠하고 히틀러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You can't be torn when it comes to Iran. You can be torn when it comes to Iran. 이란 문제에서 어떻게 갈등을 할 수 있냐고. 선택이 너무 명백한데. You have to support American and Israeli victory.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빅토리를 당연히 지지해야지 어떻게 그게 갈등의 이슈가 되냐고. Tom Friedman has completely lost his credibility. Tom Friedman completely lost his credibility. 그 사람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런 멍청한 칼럼을 썼기 때문에. If not his common sense. If not his common sense. 상식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 의견의 신뢰도가 완전히 망가졌다. He is so deranged. He is so deranged. 트럼프를 혐오하는 사람들을 트럼프 derangement syndrome에 걸렸다고 합니다. 트럼프 뭐 광기 신드롬, 트럼프 혐오 신드롬. 무조건 트럼프면은 싫은 거죠. 네, 트럼프가 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그것도 반대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TDS에 걸렸다고 합니다. When it comes to BDS, BB derangement syndrome. 예, 근데 토마스 프리드맨은 BDS, 예, BB derangement syndrome, BB 네타냐후 혐오 신드롬, Yes, Trump derangement syndrome. 그 다음에 Trump derangement syndrome, TDS. 둘 다 걸렸다 이겁니다. 토마스는. Think straight about these issues. 예, 그래서 think straight, 똑바로 생각을 못 한다고. 그런 혐오증 신드롬에 걸렸기 때문에. On CNN. And 예, 그 다음에 CNN 얘기 나오죠. CNN은 이란이 이기기를 바라는 그런 방송입니다. you watch some of their commentators. They are CNN에 나온 commentators, 해설자들을 보면, 평론가, 펀딧들을 보면 rooting for Iran. They're rooting for Iran. 이란을 응원한다고. 근데 CNN만 그런가요? 우리나라 방송을 봐도 많은 방송에서 평론가들, 펀딧들, 지식인들이 나와서 이란을 응원하죠. It's a terrible thing when Americans are rooting for Iran. 네, 미국인들이 이란을 응원하다니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I have yet, even including Russia and China, who are pals to Iran, I do not know anybody who wants Iran to get a nuclear weapon.
그레타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지금까지 중국이나 러시아를 포함해서 이란이 핵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나 나라를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미국에서 왜 이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래서 이란이 핵을 가지는 것을 원하는 그런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는데 어떻게 민주당은 그럴 수 있느냐. If this war produces nothing more than that Iran never gets a nuclear bomb, 이 전쟁에서 이란이 그러니까 모든 거를 실패하더라도 이란이 핵을 가지는 것만 막을 수만 있다면 it will be a great victory. It will be a great victory. 그게 승리다. 마치 1935년에 철칠이 독일을 만약에 그때 침공했으면 2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 정도로 이란을 지금 친 게 그 정도의 효과를 낸 거다. 그러니까 제3차 대전을 막은 군사작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때처럼 이란을 완전히 그러니까 100% 항복시키거나 나라를 빼앗지 않아도 부분적으로 핵무기만 못 갖도록 해도 그거는 승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이나 주류 언론에 보면 이란을 뭐 함락하지 못해서 이란을 완전히 항복시키지 못해서 이란이 이겼다, 미국이 지고 있다 이런 식의 의견들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의 의견이 더 말이 되죠. 이란이 핵을 못 갖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끝나도 이건 승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언론에서 받아보는 정보가 얼마나 잘못된 게 많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미국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또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미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